안녕하세요. 네, 바람입니다. 어, 제가 그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짧게 그 STM 큐브 모니터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거를 실제 써보진 않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관련된 문서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단, 뭐 이 프로그램 자체는 초기에 그 어, 일단 목적 자체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 MCU 안에 펌웨어의 어떤 변수들 있죠. 그 변수들을 이 ST링크 장치를 통해서 시각화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시각화해주기 때문에 물론 그 STM32 큐브 아이디를 이용해서 디버깅 할 때 그 값 자체를 보는 거는 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여기에 보듯이 이제 어떤 그래프라든가 예, 뭐 게이지 같은 어떤 UI를 가지고 화면에 이제 표시를 하려고 하면 원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예. 근데 이 큐브 모니터를 사용하면 그런 툴 없이도 그러니까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만들어서 하는 프로그램 없이도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 있다. 단지 제약은 이제 ST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PC에서 이 큐브 모니터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걸 해보진 않았는데 노드 레드라는 이제 뭐 시각화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블록 코딩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약간 파이프라인 구조도 갖고 있고 그런 식의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트링크를 통해서 MCU에서 데이터를 읽고 와서 이 PC에서 프로그래밍 해서 그거를 화면에 이게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대시보드에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주는 예, 그런 이제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안에 있는 내가 정한 그 변수, 그러니까 전압 변수죠. 전압 변수를 이제 취득해서 화면에 뭐 그래프로 보여주겠다. 네, 그렇게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데이터를 취득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취득할 때 최소 컴포넌트라고 하면 요런 구성이 필요해요. 왜냐면 버튼이 두 개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읽을 데이터를 이제 지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읽을 데이터를 실제 이제 어떤 ST링크로 읽을지. 예, 그래서 occasion out이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취득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튼 두 개는 왜 그 데이터 취득을 시작할지, 그 다음에 정지할지 두 개를 이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이제 내가 취득할 실제로 변수들을 여기에 지정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쓰고자 하는 그 string를 연결을 하고요. 예, 실제 그 설정하는 거는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데이터 취득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스타트를 딱 누르면 여기서 누르는 건 아니고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 S트링크가 요 정의한 데이터를 쭉 읽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오케이션 맞죠? 예, 이 취득 모듈을 보면 이 취득의 시작과 종료는 이 토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요 인풋으로 보면 인풋으로 토픽이 들어오면 어떤 토픽이냐? 스타트와 스탑이라는 토픽이 들어오면 실제로 이걸 명령으로 인식해서 취득을 시작한다, 취득을 종료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만들 때 토픽에다가 이걸 스트링으로 해서 스타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개 있어요. 메시지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거 스트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문서는 다시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요. 요 인풋 요거는 이제 뭐 스트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타트라는 토픽이 날아가고 이게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득 모듈에 스타트 명령어로 인식이 되면서 실제 취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그 데이터 취득이 되면 그 취득된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표시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을 하는 그 모듈이 있고요. 아까는 아웃이었는데 지금 인이죠. 그리고 이 받은 데이터를 프로세싱해서 그 차트로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현한 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st링크, 그 다음에 뿌릴 데이터, 취득된 것 중에 이제 뿌릴 데이터를 지정하고요.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아까 맨 처음에 보듯이 화면에 표시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대시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에 이 메뉴의 옵션 대시보드로 선택을 하면 여기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이 있고 홈이 있고 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상 레이아웃의 최상에 홈이 있고 그 밑에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차트 하나에 스타트 버튼, 스탑 버튼, 그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뭐 만든 순서에 따라서 이게 뒤죽박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얘를 옮기면 레이아웃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 블록들을 다 만들고 나면 이 디플로 이 버튼을 누르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거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변경사항을 반영한 다음에 대시보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대시보드가 떠요. 여기 보시면 버튼 스타트, 스탑 있고 이게 차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차트의 요 순서대로 뜹니다. 요 순서로 이제 뜨고요. 나중에 요 레이아웃도 뭐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유스럽진 않은데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스타트 버튼을 대시보드에서 누르게 되면 이거를 실제 펌웨어 그 S링크를 통해서 펌웨어가 돌아가는 중에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뭐 그래프뿐만이 아니고 다른 게이지나 다른 그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그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S링크에서 검색으로 STM32 큐브 모니터 이렇게 치면 큐브 모니터가 나오죠. 그럼 이거는 로그인 없이도 바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미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설치해서 실행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베이직 플로우라고 해서 기본 예제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플로우라는 게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플로우를 다시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 플로우 삭제.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이걸 문서를 아직 못 찾았겠어요. 정확한 문서.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니까 ST에서 튜토리얼 영상이 있어서 저도 그거를 보고서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것들은 다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래 플로우를 새로 만들어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저장을 새로 만들고 뭐 디플로이를 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빨간색으로 나오죠. 그럼 데이터 취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버튼 2개와 쭉 여기서 버튼이 어디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버튼 2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블럭 중에 같은 이름으로 있는데 여기 보면 차트가 여기 있죠. 여기 차트가 있고 여기에도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트가 있죠. 근데 이건 ST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에 있는 그 데이터를 뿌리기 위해서는 ST에서 제공된 블럭을 써야 돼요. 예. 나머지 UI 같은 경우는 여기에 크게 없죠. 예. 자, 버튼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밸류,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취득, 예. 취득해서 출력해주는 여기 있어야 되죠. 이렇게 기본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연결을 해주고요. 예,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리고 밸류에 보면 2개가 있는데 출력이 이 하나는 데이터고 또 하나는 에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2개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취득 모듈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쵸? 속성이 뜨죠.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랬죠? ST링크를 연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프로브 컴피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요 create new 이걸 눌러서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찾아집니다. 현재 USB 연결된 ST링크를 찾아줘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추가를 해줘요. 추가를 해주고 이름을 저는 그냥 ST링크 V3로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네, 추가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내가 사용할 변수를 지정해야 되는데,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에 executable이라고 뜨죠. 그러니까 이게 변수를 추가를 할 때 방법이 2가지인데, 하나는 직접 내가 이름하고 주소를 지정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면 내가 항상 주소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은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executable 그러니까 ELF 파일에서 변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ELF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create 버튼 눌러서 여기 보시면 폴더 항목이 있죠. 폴더에다가 ELF 파일이 있는 폴더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ELF 파일은 어디 있죠? 우리 그 큐브 ID에서 디버그 폴더 여기에 ELF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 패스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 디버그 패스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이걸 하면 여기 파일에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찾아져요. 그쵸? pwm elf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전역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변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데이터를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 그 틱 1ms마다 막 증가하는 변수 있죠. 그거를 선택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 개 선택하면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타임 틱 한글을 써도 되더라고요. 이름에 타임 틱으로 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변수는 똑같이 그룹 이름을 타임 틱으로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추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동으로 UWT 완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타임 틱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버튼을 추가해야 되죠. 스타트하고 자, 스타트 버튼인데 여기에서 요 ST링크 V3 얘에 이제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는지를 처음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확인했는데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그 도움말 헬프를 이제 찾으면 여기 이 아이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중에 여기 인풋이 있죠. 여기에 토픽이 있습니다. 이게 스트링 형식이고 스타트면 이제 실제 스타트하고 스탑이면 이 취득을 멈춘다. 요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형식이 스트링의 스타트였죠. 그럼 다시 스타트 버튼에 여기 있습니다. 예, 페일로드와 토픽이 있는데 토픽을 하면 되죠. 이 메시지가 아니고 스트링으로 해서 스타트 하면은 이렇게 전달이 돼서 얘가 취득을 시작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스탑도 마찬가지로 스트링으로 해서 스탑. 네, 이렇게 하고요. 디플로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배포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자동으로 STM32C031이 검색이 됐죠. 예, 그 장치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돼서 검색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취득에 대한 건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걸 통해서 데이터를 차트로 그려보겠습니다.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요 in 모듈이 있어야겠죠. 요거를 in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 네. 그리고 차트 이렇게. 네. 일단 취득은 여기도 동일하게 프로브라는 게 있죠. 그럼 프로브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얘도 똑같이 xt링크 v3. 프로브, 이 얘기는 프로브를 여러 개 연결해 놓으면 여러 보드에서 데이터를 취득해서 대시보드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얘를 프로세싱을 하고, 프로세싱에서는 뭐 어떤 이걸로 취득된 데이터를 뭐 포스트 프로세싱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로그를 남기거나, 네, 포스트 프로세싱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차트로 그릴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타임틱 그룹이죠, 위에. 예. 여기서 만든 타임틱을 여기서 호출했고요. 추가했고, 그 안에는 이제 UW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완료를 하고, 얘를 이제 차트에 연결합니다. 예. 차트도 여기 보시면 지금 삼각형 빨간색이 있죠. 그럼 세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저런 모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타임틱 이름을 이렇게 지정하죠. 예. 그리고 여기 그 타입도 뭐 넣을 수가 있어요. 리니어 타입, 그리고 뭐 바 타입으로도 할 수 있고요. 예. 종료를 합니다. 자, 요러기까지 하고 디플로이를 눌러요. 예.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취득하는 모듈하고, 취득해서 그 취득된 데이터가 요 그래프로, 예, 출력이 되죠. 이게 똑같은 이름으로 하니까 그래프 이렇게 하죠. 타임틱 그래프 디플로이. 예,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한번 봐야겠죠. 여기 옵션에 대시보드, 차트, 여기 보면 지금 스탑 타임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스타트를 제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지정을 하고요. 다시 디플로이 하고, 네, 이미 지금 보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정상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를 눌러볼게요. 네, 대시보드를 누르면 이렇게 요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됐죠. 스타트, 스탑, 그 다음에 차트.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스타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스타트를 누르면 네, 지금 값이 나오는데 값이 안 변하네요. 그쵸? 값이 안 변하네요. UW틱 스탑 하면은 일단 멈추죠. 네. 이거는 멈추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32 타임틱. 제가 여기서 코드를 변경했는데 빌드를 안 했네요. 네. 빌드를 하고 제가 그 전에 테스트한다고 다른 펌웨어를 넣었는데, 그 펌웨어,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한 펌웨어를 다운로드를 안 해가지고, 네, 다시,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파일로 읽었던 여기서 파일로 읽었던 요 파일 ELF 파일 있죠. 이거하고 실제 MCU 안에 있는 펌웨어하고 동일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소 위치가 그 똑같기 때문에 그 정확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MCU에 있는 펌웨어랑 이 ELF 파일이랑 이제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주소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아까 값이 이상하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펌웨어를 업데이트 했으니까 이거랑 동기화 됐겠죠. 디플로이 하고 여기서 스타트를 누르면 그러면 이제 정확한 아까 정의한 변수 값이 읽어지면서 쭉 증가하죠. 이게 미리세컨드마다.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뭐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나름 뭐 간단하게 쓰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레이아웃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스탑 버튼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스탑하고 멈췄죠. 레이아웃을 여기 보시면 차트가 있고, 그쵸? 여기에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이 두 개가 됐죠. 그럼 여기서 그룹 2에다가 그래프를 옮겨요. 이렇게 옮기고 얘의 레이아웃을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 스탑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 타임 그래프가 들어오죠. 그래서 왼쪽 사이즈를 얘를 쭉 줄이고 얘를 쭉 늘립니다. 자, 완료. 적용하고 대시보드를 하면 이렇게 하면 얘가 왼쪽에 오고 이게 오른쪽에 오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 그리고 더 밑으로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기능은 똑같죠. 그리고 뭐 뒤에 재밌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뭐 LED 같은 것도 있고, 여기 LED 같은 것도 있고, 뭐 간단하게 해보면 LED 넣고 버튼을 두 개를 놓을까요? LED ON, 그 다음에 LED OFF. 얘를 여기에 이렇게 놓고요. 자, 그러면 LED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지만 되는지 이제 봐야겠죠. 여기에 LED가 있습니다. 여기서 페일로드에 값을 넣게 돼 있죠. 여기 LED. 이 LED 다른 LED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들어가 보면 메시지 페일로드가 true, false일 때 이렇게 색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LED를 켰을 때 메시지 여기 페일로드에 페일로드의 불값으로 true, 이렇게 오프는 페일로드의 불값으로 false, 이렇게 디플로이 하고, 그럼 여기 LED가 있죠. LED ON, OFF, 그쵸. 이런 식으로 이걸 또 실제 데이터와 이렇게 좀 연동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여기서 만약에 LED ON OFF 하는 데이터를 취득하면 그거를 이 LED에 또 연동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시각화된 정보를 출력을 할 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툴인 것 같습니다. 큐브 모니터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